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맥킨지에서 나왔던 2023년 4월에 나왔던 양자기술 모니터링을 하는 리포트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작년 흐름을 좀 보고 이제 앞으로 2024년 초에 또 2023년 흐름이 나오겠죠. 그걸 이어서 보기 위해서 작년은 어떻게 흘러갔고 최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산업 동향을 보는 것도 이제 이 산업의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중요한 힌트이니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양자 기술이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세 개를 합쳐서 퀀텀 테크놀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큐비트를 이용해서 어려운 계산들을 복잡한 계산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팅을 얘기를 하고, 양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양자의 중첩, 얽힘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방식의 통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퀀텀 센싱은 기존의 이런 계측 센서들이 탐지하지 못했던 초고 정밀의 이런 센싱 계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양자 기술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 현재 모습은 어떤가? 일단 양자 기술 시장은 2040년까지 106빌리언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퀀텀 컴퓨팅이 9에서 93, 양자 통신이 1에서 7, 양자 센싱 1에서 6으로 양자 컴퓨팅이 일단은 제일 커질 겁니다. 근데 뭐 어느 기술도 그랬듯이 하드웨어가 컸다가 나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 가치가 620에서 1270빌리언 달러, 2035년까지. 그리고 이거는 화학, 네, 그 요건 오타인 것 같아요. 금융 분야, 파이낸스, 그리고 차량 분야,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 50곳, 그리고 이 양자 분야 연구 그룹을 가진 대학이 180개, 2022년에 양자 기술 관련된 특허가 한 1,600여 건 정도 되고요. 양자 기술 관련된 논문 발표가 44,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2021년에 엄청나게 이 양자 분야 투자가 늘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1%밖에 안 올랐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18년, 19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올라온 수준을 유지를 했다. 그래서 2022년에만 2.35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됐고요. 그 중에 75%가 이 세 가지 양자 기술 중에 양자 컴퓨팅에 흘러가게 됐다.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높음을 볼 수 있고요. 2023년 데이터는 조만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큰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자 기술 스타트업에 이런 진입하는 게 느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양자 기업들 스타트업이 몇 개나 창립되었는가. 2017년에 제일 많았고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2022년은 19개로 2021년 41개에 비해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 기술 인력들이 적다는 거, 그리고 이 실제로 양자 기술을 통한 사용 사례가 많지 않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 역시 이미 커진 기업들 또는 빅테크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새로운 스타트업 중에 80%가 양자 컴퓨팅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크게 펀딩을 받은 기업들이 뭐가 있냐? 샌드박스 AQ, 이것도 제가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죠. 구글에서 스피노프해서 AI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보안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퀀텀, 광자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리게티는 초전도체, 알킷은 양자 보안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큰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컨티니엄 같은 경우는 허니웰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기업인데 아직은 상장을 하지 않았고요. 디웨이브도 있고 오리진 퀀텀, 이거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큰 투자 금액이 들어와서 이런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서 투자를 받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가 미국 기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민간 분야 투자가 2,300밀리언, 스페셜은 이제 스펙 상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퍼레이트는 벤처 캐피탈들, 퍼블릭은 정부 또는 대학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가장 큰 투자를 200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 유럽, 중국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지금 양자 분야에서 선두 국가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벤처 캐피탈들이
이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간 투자가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벤처 캐피탈 43%, 2022년에는 45%, 그리고 프라이빗 펀딩, 요거는 이제 진짜 부자들의 큰 돈들을 모아놓은 프라이빗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가장 큰 비중을 거의 80%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간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냐? 아니죠. 이런 공공 정부가 투자하는 거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만 봐도 지금 15빌리언 달러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근데 이게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은 한 3.7. 그러니까 민간으로는 미국이 가장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공공 부분, 정부가 투자하는 건 중국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중국, 유럽, 미국이 선도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 양자 기술을 집중해서 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빌리언 달러를 2021년부터 25년까지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특허 중에 양자 관련된 특허 중에 52%가 중국에서 나왔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33개, 그리고 중국의 양자 관련된 양자 특수 연구기관이 1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을 국가별로 2022년에 보면은 역시 미국이 제일 많긴 합니다. 그다음이 캐나다, 영국 등등 뭐 일본, 유럽, 중국 이런 국가들이 선도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에 새로 창립된 스타트업들이 유럽과 캐나다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새로 창립되는 그 트렌드가 느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최근 4년간.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완만한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게 줄어드는 이유는 인력도 많지 않고 사용 사례가 적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미 성숙해지고 있는 또는 빅테크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에는 44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이 나왔는데 2022년에는 17개, 즉 50% 이상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하드웨어 제조 쪽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밸류 체인으로 나눠서 보면은 장비 만드는 곳,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이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쪽이 가장 성숙해져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빅테크 들이 주로 가져가고 있고 몇 개의 커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뭐 아이온큐나 뭐 리게티나 사이퀀텀 이런 데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초전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온트랩, 그 다음이 광자, 이렇게 1, 2, 3등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스핀큐비트 양자점, 그리고 중성자 이런 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 개가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풀스택으로 가는 데도 있고 또는 특정 레이어에 집중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역시 사용 사례가 지금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용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연구하는 단계고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 서비스, 교육시키는 거, 클라우드 서비스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품이나 장비 그리고 하드웨어 만드는 쪽이 가장 성숙한 시장이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쪽은 아직 초창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은 양자 컴퓨팅을 얼마나 채택하고 있느냐. 현재 예상으로는 2035년까지 양자 컴퓨팅이 네 가지 산업이 화학 분야, 생명과학, 그리고 차량, 그리고 금융 분야 쪽에 미칠 총 가치의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두각을 나타낼 분야를 보면은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양자 컴퓨팅이 가장 영향을 미칠 곳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화학, 그리고 제약 분야, 그리고 금융 분야,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025년 뭐 35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양자 컴퓨팅이 이 네 가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사용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금융과 생명과학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완전히 해결된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제 뭐 분자 단계에서까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신자재를 개발한다거나 신약을 더 효과적으로 뭐 치유할 수 없었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최적화 문제, 요거는 뭐 물류 기업이나 항공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트럭이나 비행기를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 뭐 하이브리드 머신러닝이나 AI, 이건 이제 최근에 챗GPT로 굉장히 AI가 집중을 받았는데 이거를 한 단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암호화 쪽도 당연히 이제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를 쉽게 깰 수 있고 또 깰 수 없도록 하는 양자 암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최적화, 머신러닝 AI, 그리고 암호화 쪽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양자 시장은 2040년까지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중에 양자 컴퓨팅이 2040년까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다. 그 다음이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센싱이 될 건데 아직까지 양자 기술은 초기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드웨어가 크지만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나 응용 분야인 센서 쪽이 커질 거다. 그리고 현재 양자 분야에 엄청나게 증가된 투자는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숙해진 스타트업들 그리고 빅테크들이 자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민간 투자가 제일 많고 중국은 공공 부분,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많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양자 관련된 인력풀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뽑는 게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선도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양자 산업이 아직은 극초기라는 거,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망할 거다. 그러면 1등 국가의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이제 저의 투자의 근간에 깔려 있는 양자 기술, 양자 산업에 대한 동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자 분야에 투자하신다면은 요 제가 이번에 제작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전체적인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고요. 내년 초에 또 2023년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서 22년에서 23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희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런칭한 이제 장기 투자를 실제로 저와 긴밀히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마인드 세팅하고 또 제가 시황도 전달해드리고 저희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요. 일주일마다 장도 정리해드리고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력 자유연구소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시고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좀 더 깊게 같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